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후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청문 준비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예,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년이 지난 1년 전에 똑같은 주제로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문제점과 답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국 금융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전혀라는 거는 그렇지만 하여간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주영 의원님께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96년, 7년에 금융정책관으로 근무를 했다. 20년 후에 와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이게 바로 그걸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면에서는 금융위원장 수행하시는데 전혀 하자가 없을 거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우리 금융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은 이제 보수적이고 촘촘하게 안정 위주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정 위주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은행장을 해보니까 은행 직원들 이야기하면 항상 마지막 나온 말이 책임 문제에서 나오니까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조금 작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궐의원의 판단은, 내가 평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병폐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은성숙한 금융 비전이 뭔지를 좀 얘기해 보시죠.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데는 과거에는 금융이 어떤 지원 기능 위주로 했는데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아니면 금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출입은행이나 KI 사장할 때 조금 그런 면에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그중에 아까 전해철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하실 때 상당히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의 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바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에 특화와 전문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특정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야 돼. 똑같은 붕업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특화와 전문화가 가능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와 상품 개발입니다. 금융회사. 이게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 그런데 우리 금융 이쪽에서 보면은 이 두 부분이 획일화되어 있다. 이거에 가장 금융산업을 발전하는데 저의 요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인사부분 보면은 1, 2년 전에 이제 인사 비리 문제가 터지니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적용해야 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각 금융회사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야 특화가 될 텐데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뽑아라. 이게 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경우에도 은행만 보면은 어느 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은행의 경우에는 가계금융에 특화한 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룰 중에 하나가 예금 예대 비율 100% 맞추라는 건데 분모는 예금 대 분자가 가계대출 곱하기 1.15 플러스 기업대출 곱하기 0.8 해가지고 이 비율을 똑같이 100%로 맞추라. 이거가 바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제일 큰 저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인사정책과 상품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인사정책은 제가 이제 수출은행장 할 때 똑같은 의원 말씀은 똑같은 이제 감정을 느꼈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이 되면은 제가 은행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걸 듣고 와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방 같은 상품도 의원님 말씀에 100%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A 은행은 몇 프로, B 은행 몇 프로를 해줬으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특혜다, 봐줬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이 모르겠어 다 그냥 니네 똑같이 이거 이렇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학의 문제죠. 그 정무위원회에서 저를 좀 서포트해 주시면 제가 가감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이제 금융에서 보면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대면 거래 비중이 계속 이제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많은 금융권이 고용이 축소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반적인 추세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고용이 대폭 확대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금융권 5년 동안에 4천 명이 늘어나는 금융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아니 제가 전체는 이제 숫자는 이제 아까 금융권 전체 80만 명이고 은행권이 뭐 여기까지는 했는데 오버타임은 못 봤습니다. 그게 자산운용업 쪽에서 지난 5년 동안에 고급 일자리가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앞으로 이 자산운용업이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인데 최근에 이제 불행하게도 뭐 DLS 사태 또 조국 후보자 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잘못하면 또 우리나라는 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업 전체가 또 위축되지 않을지 또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사모펀드 시장에 여러 가지 루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철저히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걸 제대로 보완해서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후퇴하지 않도록 위원장 취임하시면 특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키코 사태가 벌어지고 작년에는 또 ETN이라는 그 상품에 대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금년에 또 DLS 이렇게 터진 거 보면 뭔가 우리 금융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금융소비자법이 발의된 지 뭐 3, 4년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우리가 큰 레슨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금융소비자법의 내용 보면 판매 행위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원칙이 다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에 맞느냐, 또 뭐 적정성 원칙, 그 다음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부당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또 광고가 과잉 광고가 없는지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신 더욱더 좀 여야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계속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이제 설명 의무라든지 판매 행위를 정상적으로 다 했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켜져야 될 거는 투자자 책임 원칙입니다. 예. 투자자 책임 원칙이 이번에 무너지면 금융 질서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신용사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좀 그 감독원에서 들여다보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해를 봐서 금융회사가 변상해주는 그건 아주 투자자 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레슨이 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 부실하다.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적정하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건가.
금융상품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예금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은 원본이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평소에 좀 철저히 시킨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융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지금도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또 금융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가 좀 정착이 된다면 뭐 값비싼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가계대출 부분인데, 전 우리 이 원장 때도 계속 가계대출에 대한 이렇게 걱정을 하면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 이게 역대 금융위원장들의 한결같은 답이에요.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계대출의 현 상황. 첫째는 일단 어쨌든 과거 17년 이후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지금 4.9, 4.3%로 분기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잘이 아니라 어쨌든 걱정보다는 관리되고 있는데 절대 규모는 1,556조이고 GDP 대비도 여전히 크고 가처분 소득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건 이제 경기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또 이제 경기 위축에 대비해서 이제 통화 당국은 또 통화 정책을 쓰는데 가계대출 정책과 반대가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때 이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 또 이제 늘어날 위험이 클 겁니다. 그 관리를 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 과세 관계, 우리 시중에 유동성이 뭐 한 1,100조, 1,200조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결국은 수익이 있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부동산 세제가 금융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럼 누구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봐야 이런 관계에서 그쪽이 유리하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만 이제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각종 금융 자본시장 관련된 상품의 개별 과세 체계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뭐 발의한 법안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거래세는 좀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캐피탈 게인 텍스로 일원화하면서 여러 금융 상품을 합산 과세하고 또 손익 그런 장기 지금 세제시라고 협의해서 뭐 내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좀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거기다 그냥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자금 흐름을 정상화해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는 채널을 만든다. 이런 큰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부처 간에도 힘의 균형으로 보면 기재부가 훨씬 힘이 세고 세제실의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좀 힘을 잘 발휘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큰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금융위에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최은열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성일정 의원님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뭐 용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업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함수하고 감독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함수가 다르지 않아요.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건전성 감독, 투자자 보호고 추구하는 목적 함수가 다른데 지금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법안은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제금융 쪽에 쭉 계셨지만 아니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자체도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금융 산업 정책을 다루는 경제 부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기재부로 가든 새로운 부서를 만들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다 보니까 인수위 때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라서 이런 작업을 못했던 것 체크는 안 같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시고 아까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이지만 사실은 우리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그 금융 중심지 정책을 다봤을 때 상당히 좀 실망을 했는데 한국처럼 좁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도 지금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부산과 서울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산은 파생상품이라든지 선박금융이라든지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특화한다.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금융 인프라가 없는 어느 지역을 제3금융 중심지로 하겠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원칙에 안 맞는다. 한국 발전을 위해서. 그럼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는 철학을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연구 용역이 나왔던 거고 용역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거고 용역에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맞춰라라고 권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 이제 클리어하게 좀 말씀해달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우리 이제 금융위원장하고도 상임위 때 이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반대를 하라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인구도 많고 뭐 국가도 넓고 한다면 뭐 3개, 4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이 미국의 한 주보다도 좁은 나라고 인구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2개, 3개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체 금융의 어떤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 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